안녕하세요. 비운디 이고은 PD입니다.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일시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는 수면무호흡증 알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연구 결과는요, 수면무호흡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면무호흡증이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기전이 규명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비운디 최고의 멘토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원철 교수님을 만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혀를 조절하는 뇌가 잠으로써 혀가 뒤로 늘어져서 숨이 막히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수면 장애를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50에서 60%가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이 동반되어져 있고요. 수면무호흡증 환자들한테 혈액을 뽑아보면 혈당이 정상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는 것들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럼 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당이 높은가를 알고 싶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들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CGMS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거를 피부 속에다가 살짝 삽입하면 30분 단위로 자기 몸의 혈당을 계속 측정해 주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72시간 동안 CGMS 기계를 뱃속 피부 속에 삽입을 했고요. 3일 중에 하루를 수면 당원 검사를 하면서 잠자는 중에 수면 검사를 하고 혈당을 변이를 추적했습니다. 아주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도 일부 있었고 경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한가의 군으로 잡았고요. 중간 단계 무호흡증 환자과 심한 무호흡증 환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혈당을 측정했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혈당이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무호흡증 환자들은 처음 혈당이 좀 정상인보다 낮지만 잠이 들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뇌가 일을 안 하고 셧다운 되게 됨으로써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이 끄집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혈당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호흡증 환자들은 자다가 숨이 막히니까 뇌가 깨잖아요. 깨어났으니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잠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이 잘 때는 쉬어야 되는데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 인슐린의 저항성, 즉 지치는 상태가 돼서 정작 음식을 먹었을 때 당을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피 속의 당이 높아지는 당뇨 환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당뇨가 없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는데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반복되면 당뇨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약을 먹게 되는 그 기전을 조금 밝혀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한 연구 결과로는 저희가 아마 거의 세계 최초일 겁니다. 비만이 대상 팩터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비만 환자에서 당뇨 환자가 많고 또 대사성 증후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는 렙틴이라는 게 있어요.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그 반대된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거죠. 식욕 촉진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렙틴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요. 깊은 잠 자는 동안에 지방에서 분비가 돼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적게 자게 되면 렙틴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렐린이 높으니까 칼로리 높은 것들을 찾게 돼서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나 수면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비만이 또 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니까 기도가 좁아진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잠을 들게 되면 살이 늘어지게 되니까 기도가 더 막히게 돼서 수면무호흡증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이 생기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숨을 잘 못 쉬어서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만이 더 생기게 되고 당뇨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가 수면무호흡증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이 생겨서 당뇨가 생겼을까요? 당뇨가 생겨서 수면무호흡증이 생겼을까요?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즉, 피 속에 당이 높아지면 말초 혈관이 망가져요. 기도에 있는 신경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혀를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요. 당뇨 환자들이 오래되면 수면무호흡증이 또 거꾸로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수면무호흡증은 자는 동안에 뇌가 깨서 혈당이 높아져서 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당뇨병이 기도를 일정하게 크기로 유지하는 말초 신경이 무너져서 수면무호흡증이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부류가 딱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턱들, 턱이 뒤로 들어간 사람들은 턱이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이니 그릇이 뒤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적으로 좁다가 잘 때 또 늘어지니 또 막히는 거죠. 또 하나는 중년 여성들이 좀 위험합니다. 폐경이 되고 나면 근육의 탄력을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 잠들면 혀가 더 잘 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맞물려서 노인들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젊어서는 근육이 건강하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살이 잘 늘어지는 거니까요. 비만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이 찌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도가 좁은 거가 있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숨을 안 쉬면 깨어나는 게 무호흡증인데요.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많이 먹게 되면 깨는 걸 막아버려요. 해결하는 방법, 네. 치료법. 기본적으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겠죠.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는 우선 술, 담배가 굉장히 악화를 시키니까 술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당뇨가 조절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살을 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은 1분도 숨 안 쉬고 2분도 숨 안 쉬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또 그러면 거기서 진단된 치료를 당뇨 치료하는 거 같이 치료하셔야지 당뇨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잘만 치료하시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하나나 두 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당뇨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후속 연구가 있을까요? 수면과 당뇨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연구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했던 연구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무호흡증이 당을 자는 동안에 높인다고 했으니 그걸 치료했더니 정말 떨어지는지를 보자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압 치료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한테 혈당이 높은 사람들한테 양압기를 썼더니 정말 혈당이 개선되는지 그 연구가 하나 있고 또 당뇨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또 하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 중에 무호흡증이 없는 사람, 무호흡증이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당뇨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고 또 수면을 교정함으로써 당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특히 본인이 대사성 증후군이나 당뇨가 있다면 본인의 수면 한번 점검하시고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복용하는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치료할 때는 현상만 보고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원인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치유제고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이키는 보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연의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그거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건강하실 거고 그 건강이 가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